전에 장성 아카데미 강의를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요새도 합니까? 장성 아카데미? 대한민국 시군구에서 지역 학습 아카데미 사례로는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인데, 이게 동네에 오면 꼭 군수 바뀌면 아카데미 사라지고 그러는데 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군수님이 오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영구히 지역의 하나의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성의 그런 좋은 모델을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때는 아주 전국에서 강사를 섭외하려면 장성 아카데미 갔다 온 이력을 보고 섭외했거든요. 네. 저도 좀 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냥 강의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강노원 원장님이 하도 요란하게 사방에 홍보를 해가지고 살다 원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중앙당에서 항의를 받지를 않나. 이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 또 상대 후보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전국 이른바 민주당의 민주혁신과 관련된 전국회의 사무총장이 특정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제가 고향이 영광인데 또 영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치는 축제이기 때문에 사바에 가서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시죠? 심사를 해서 1년 만에 끄집어내릴 것인지 2년 만에 끄집어내릴 것인지 4년 만에 끄집어내릴 것인지. 윤석열은 몇 년 만에 끄집어내릴 계획이십니까? 네?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냐 아니냐입니다. 아시겠죠? 윤석열이냐 반윤석열이냐. 내년 총선. 이게 2027년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특히 호남의 정치인들은 지역구 와서 장례식장 다닐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국회 앞에 용산 앞에 거적대기 끌고 머리띠 메고 싸워야지. 핵폐기 오염수 해양 투기 하나 못 막는다면 이게 당입니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지역에 와가지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킵시오. 국회의원이면 국회 앞에서, 저 용산 앞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나설 때 나서고 맞설 때 맞서는 그런 사람 내년에 뽑아주십시오. 18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명을 뽑아놔도 이 지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 높은 사람 뽑아주십시오. 혹시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셔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은 제 얘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 막 항의하거나 그러시면 큰일 나요.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조금 전에 2시 한 55분에 왔는데 자꾸 앞에 가서 앉으라 해서 제가 뒤에 머뭇거리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행사 가보면 항상 불만이 하나 있어요. 사전 공연이라 해서 아까 그 교수님이고 팬클럽 연주도 잘하시던데 꼭 늦게 온 놈들이 제일 앞에 내빈석에 와가지고 공연 중이다 앞에서 악수하고, 늦게 와서는 뒤에 앉아야지. 귀빈이 어디 있어 이런 행사에.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화예술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서 팬클럽 부른 것이 사전 대충 그냥 행사 앞에 그냥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 문화예술의 재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다 공연했을 텐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악수한 분들 제가 좀 지탄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화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맞죠? 예. 예. 제가 지금 거창하게 지역 소멸, 불평등, 해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니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꽤 될 것이고 안면 받쳐서 오신 분, 안면 받쳐서 안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공부하지 않는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장성군 곳곳에 마을 학당을 만들고 아무리 농산일에 지쳐 힘들더라도 저녁 때는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강의도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급장 높은 놈, 직급 높은 놈한테 이용당합니다.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다가 인생 거덜납니다. 지역은 4만 3천인데 지역은 내년에는 4만 2천, 내후년에는 3만 8천, 그래도 계속 군수만 보고 있습니다. 곡성 구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망하게 생겼어요. 한평도 그제 제가 지난달에 강의를 갔는데 한평은 저녁에 가면 8시만 넘어도 들어갈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불 다 꺼. 제 고향 영광은 그나마 가보니까 저녁에 불이라도 좀 켜지. 가요방 이런.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기획이라 할지라도 동네 곳곳에 이런 아카데미 학당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멸을 막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인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특정인 군수 만들어주고 특정인 군의원 만들어주고 그런 소모편이 되라고 장성 군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성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 내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종씨 뽑는다고 아는 사람 뽑는다고 하다 본인 조상도 사라지고 본인의 고향도 사라집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정말로 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투신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인상도 강하지 성은 강식이 이빨은 옹이지 머리는 곱슬이지 성격 얼마나 더럽겠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너는 인상이 참 좋다고. 우리 어머니 외에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네? 제 처가가 대구입니다. 대구. 네. 영호남 함께 만난. 도대체는 우리 아내의 인격과 재산과 가족 상태를 보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F1 때문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얼굴만 봤어요. 미인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네. 제가 볼 때 여기만 정상적이고 양쪽 대답을 잘 못합니다. 미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저를 좀 연애하는데 딱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데려와서는 안 될 3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안씨, 강씨, 최씨는 절대 데려오지 마. 안강철. 아이고, 박노건 원장님 박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오. 두 번째, 전라도 놈은 절대 안 된다. 거기는 계속 국힘이니까 국힘. 전라도 놈은 안 된다. 전라도 놈은 빨갱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어지간히는 생겨야 된다. 데리고 다니려고. 제가 어머니 처음 뵐 때까지 절대 성을 밝히지 말았어요. 계속 하니까 이름이 뭐고 왜 누나는 몇 년 전에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강이라 했더니 인상이 하필 그 많은 성씨 중에 강씨가 강씨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씨 여기 계세요? 아 강씨 우리 다 미인이네 강씨는. 그런데 두 번째 고향이 어디고 그러길래 꾀를 부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본 적이 진주일 거 아닙니까? 진주관가? 진주. 어머니가 경주이시요. 대체가 뭐라 했냐? 네, 아버지 보는 진주이시고 어머니 보는 경주이시고 저희 조상은 대대로 영남의 뿌리를 두고 근본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주, 경주. 그래서 고향이 어디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영광군입니다.
영광? 불빛나는 영광? 네. 그 전라도 아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광. 세 번째 얼굴을 안 물어봐요. 왜 줄 아세요? 딸 공격이 나갔다 말하는 거 보니까 인상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군 의원 한 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군 의원 한 명 무시하면 안 돼요. 군 의원 한 명이 이 장성의 시민단체 10개보다 힘이 세요. 광주광역시의원 한 명이 광주 시내에 있는 100개의 시민단체보다 힘이 세요.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하는데도 권한이 있어요. 몽이 부리면 예산 다 삭감해요. 어마어마. 함부로 뽑지 말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뽑은 주권자가 감시, 감독, 견제 플러스 응원, 격려, 칭찬해줘요. 정치는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운동이 있죠. 운동,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신념의 영역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그러니까 피켓팅도 하고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는 그런 신앙과 신념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는 타협과 조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하다가 군의원이 되더니 도의원이 되더니 들어가자마자 배려버려야지. 왜? 아니 관철을 해야지 말이야. 저기서 타협하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자, 10대 0은 없어. 정치에 10가지를 다 관철할 수 없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게 정치. 그러면 국민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해줘요. 자, 7대 3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7개는 취하고 3개는 그냥 양보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3개 안 했다고 죽여버려.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고 그 7개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3개 양보했다고 짓밟아. 그러니까 정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욕 안 먹으려고 어디만 다녀? 장례식장, 결혼식장 끊임없이 근조기 정치하고 있는 계속해서 근조화. 왜? 국민들이 말해. 요새 열심히 하더라 야. 왜 배렸어? 국회의원 어디 가서 자리한다고요? 국회에 가서. 군의원은 어디서 자리해야 돼? 군의회에서 자리해야 돼. 자, 군의회 회의, 본회의 할 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배려버렸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에어컨 잘 나와 의회에. 안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의회에 가서 10명만 앉아있어봐요. 이럴 때는 쫄아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을 10여 년 전에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휴가를 어디로 가냐? 광산군 구의회로 가요. 75세, 80세 건강하시잖아요. 똑똑하시고 요즘에 유튜브 뭐가 다 알고 계세요. 그 앉아있으니까 악수하던 의원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발언하고 그 말 못하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 뭐라고 하냐? 어디 바보 전체를 뽑아놔가지고야 말 한마디를 못해야 마이크 잡고 차라리 그 군청 가장이 똑똑하더라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죠. 불발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의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왜 새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창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어느 행사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저녁에 어떤 모 의원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전라도 출신이면 아니 광주 전남 전북에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가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라고? 하루라도 지금 보기 싫잖아요. 윤석열이. 그래 내렸으면 좋겠잖아요. 맞죠? 근데 뭐 지역에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광주 8명
전남 10명, 전북 10명. 똘똘 뭉쳐가지고 그럴 때 호남민들은 박수를 보내주잖아요. 내 땅에 예산 1억 더 가져왔다고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장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늘 나침반 역할을 했던 곳이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래야 호남 무서운 줄 알고 구걸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지 않아도 예산 보내줄 거 아닙니까? 김대중 이후에 그런 리더십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주에 어떤 의원이 미친놈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초선밖에 안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재선 해달래요. 광주에 초선이면 국회 가면 3, 4선급이에요. 광주에 재선이면 국회 가면 5의원이야. 전폭적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경선 끝나고 본선도 치르지 않잖아요. 돈도 안 들고 국회의원 했잖아요. 4년짜리잖아요. 2년 지나면 무기계약제도 정규직화되고 있어요. 4년 했으면 무릎 꿇고 10년 하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주권자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가서 물어보니까 광주 의원들, 전남 의원들 얘기하면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서울에 가면 존재감이 없다고 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아니고요. 화가 나가지고. 성이 강가라.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성동구 가서 갑자기 그 얘기가 오래된 얘기가 생각나서 드린 말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98세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하고 DNA 오작동 때문에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다들 형제들이 괜찮은데 막내만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만들다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항상 그 쌀자루 4개를 추수 끝나고 첫 방아만 찌면 쌀자루 4개를 저한테 한밤중에 주시면서 막둥아 동네에 누구 내 집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유일한 집이 크리스찬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도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를 때려. 서방지라고 다니까 나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키도 크고 미남이셨어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머니가 어쩌겠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는 미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대체로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대체로 닮았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서방질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커서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뭐 저렇게 어머니한테 또 14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학대받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편일 거 아니에요. 10대의 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 같은 사람, 우주.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한밤중에 쌀자루 4개를 광목천에다가 쌀을 첫방아 찌고 찐 쌀을 몇 대씩 담아가지고 갖다 주러 하길래 그 어린 마음에 헌금 내려고 빌려 쓰고 못 갚으니까 아버지 몰래 지금 방에서 쌀 퍼가지고 동네 카프라고 어린 마음에 물어보지도 못하 엄마 자존심 때문에 못 여쭤고 몰래 갖다 줬어.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2개 들고 가다 하나 넣고 또 하나 쭉 갔다 또 2개 들고 가다 해가지고 내 집을 갔다 했는데 한 집이 우리 친구 집이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 친구 집 우리 집보다 가난해서 돈을 빌려줄 집이 아닌데 의문이 돼서 그냥 어머니 자존심 시키려고 말도 안 하고 또 이제 좀 크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 20에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제적됐다 했죠? 네. 고등학교 데모하다가 뭐 의자 가다가 감옥을 갔어요. 24년 만에 제가 민주화운동 인정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명예졸업장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학교에 내려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미안하잖아요. 학교 가라 했는데 진짜 학교 가버렸잖아요. 대학교 가라 했는데 학교 가버렸다니까. 법무부 하우스. 여기 앞에 계시는 조성철 한평발전연구원 원장님이랑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거기 있더라고. 이래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광주 교도소 독방에 갔더니 이 양반이 그때는 뭐 머리로 막 교도관들한테 들이받고 막 군사독 정권 퇴진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기득권이 됐는가 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출소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나이 20살에 아들이 어머님이랑 대화하기가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나서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예전에 쌀차도 4개니 뭐 매년 그래 갖다 주라 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당연히 네 아버지 때문에 증언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헌금 빌려서 그랬다. 당연히 그게 정답일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느닷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둥아, 그 네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다.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자꾸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데 도우려고 보면은 쌀이 뚝 떨어지고 도우려고 보면 쌀이 뚝 떨어지고. 왜냐하면 8남매를 낳고 키우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했대요. 남아서 돕는 것은 어렵구나. 첫 방안 지어서 몇 대씩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그때 나눠야 나눠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1926년생 병인년생 호랑이 때예요. 일제시대 때 학교 갔겠어요? 무학이요, 무학. 어머니 한글을 제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서 뭐 부흥회 때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그걸 뭐 읽어보라니까 이게 무슨 뭐 마태복음 찾으라 하니까 뭐 에베소서 찾아놓고 막 아는 것처럼 엉엉을 해요. 숫자를 몰라 378장 찾으라니까 502장 찾아놨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거짓말하셔. 대학교 때 낮에 하도 반일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그런다.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길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밭에서 어머니 창피해가지고 어머니 기억 이응. 그래서 제가 노인복장 앉아갈 때 제일 먼저 여기 한글 교실 자존심 세워주려고 새벽에 열었고 한밤중에 8시 반에 열었어요. 몰래 오시라고. 그 어머님 한글 가르치듯 금방 배웁니다. 어르신들은 말을 하는 사람은 글을 금방 배워요. 왜? 온 천지가 칠판이잖아요. 지나다니 보면 장성, 문화, 예술 다 읽고 있잖아요. 금방 배운다니까. 3개월 안에 읽기를. 괜찮죠? 1년 안에 글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글쓰기 스승이 저요. 제 글쓰기 스승은 또 어머니예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서울에 있는 형들한테 편지 쓰라고 막동아 편지하면서 말아요. 난 백할부 써요. 무고하냐? 그렇게 안녕하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글을 알았으면 어머니가 썼을 거예요. 어머니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늘 저한테 글을 쓰라 해서 제가 글쓰기 특강까지 하고 책도 여러 권 냈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의 글쓰기 스승은 누구냐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글을 제가 가르쳤고 어머니가 저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오늘 강의 지역혁신이고 나발이고 요 얘기 하다 끝내려합니다. 2탄 합시다. 2탄 따로. 이 동네가 고향에 오니까 양광, 한평, 장성 다 고향이잖아요.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자,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동네 4군데가 제일 가난한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우리도 힘든데 뭘 거기를 갖다 주라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까 전도사님이 도우라 했다 했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가난한 기준이 뭐였어? 그랬더니 자기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 벌어서 그 소작하는 집을 네 집을 골랐대요. 지혜롭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여쭤봤어. 근데 어머니 왜 한밤중에 갖다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셔. 막둥아,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센 법이다. 쌀 몇 대 주면서 온 동네 알리고 주면 배고파서 받아먹긴 하겠지만 자식들 볼 때 얼마나 부끄럽죠. 그래서 한밤중에 갖다 주라 했다. 한밤중에 꼭 앞에다 놓고 오래요. 조용히. 그래서 불 끄고 누워서 그 얘기를 듣다가 불을 딱 켜서 어머니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70이 너무 안 됐구나. 그때 뭘 하셨냐면 인생이 대학이지 꼭 대학교를 가야 배운다냐. 나이 먹은 것이 인생이 대학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을 대변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 가난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대변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는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어요. 그게 정치 권력.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는 본래 개념상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 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희소.
즉 자원이 적어요. 그 적은 자원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정치예요. 정치는 그 권한과 권력으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시민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정치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돼? 사대강하게 써야 되냐? 기본소득에 써야 돼?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다 사기꾼. 돈이 없어야 이런 말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치 노선과 철학과 가치가 분명해요. 이해가 되셨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돈이 없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세계 7대 대강국입니다. 10대 무역대국, 선진국, 6대 군사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진국. 없는 게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5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우선순위, 그것을 권위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예산하는 사람한테 그 예산도 없다면서 왜 부자를 감세하고 그럽니까?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밀고 이웃집 살인문 열고 접시 돌리는 그런 대동 세상 아니었겠는가. 우리 어머니가 그걸 유산으로 가르쳐줬다. 사실은 어떤 장성을 만들 것인가, 어떤 전남을 만들 것인가, 어떤 지역사회, 어떤 조국을 만들 것인가는 그게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정치적 수준과 비례한다. 저는 경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있다가 제가 특정인 얘기한다 해서 또 인상 쓰거나 항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기사님을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가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재명을 안 좋아해서 형수 욕설 이런 것들. 물론 강씨들은 더 욕했을 것이에요. 그런 죽여 불러갔습니다. 어머니한테 함부로 욕할 뽑아 형수가 아니라 형이라도 죽여. 그런데 일을 같이 해보자 해서 갔어요.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오라 그래서 파리가 나한테 막 그러고. 그런데 가지가 왜 부러웠냐? 광주에서는 제가 혁신위원장을 해도 당시 시장이 이러이러한 창의적 대안을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생각은 좋은데 예산이 없어요. 우리 또 예산을 잘 모르니까 없다고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 어머니 이거 좀 사례 용돈 좀 주시면 다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냥 늘 그게 적응되어 왔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다면 늘 그게 하나의 그냥 가스라이팅이 돼갖고 있어. 아니 기사님이 자꾸 간부 얘기를 하면은 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가져오십시오. 생각.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인가 하고 500억짜리 생각을 갖고 갔어요. 농촌 기본소득. 하나의 면 대략 5,000명의 농촌 한 인구 거기에 작은 면을 지정해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막 출생신고하면 또는 전입신고하면 그때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인류의 대역사적인 사회실험을 해보자. 대략 2년 해보자. 기왕에 망할 건데 기왕에 망합니다. 장성 빼고는 다 망합니다. 아니 곧 없어진다고. 상담하세요? 여기 아까 군수님 김한정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군수, 어떤 의원, 어떤 국회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뒤에 장성은 지금보다 인구가 늘 것이다고 어떻게 하면 늘 수 있다고 또는 늘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선거 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국민 이렇게. 잘 사는 국민 이렇게. 찍어줘. 본인도 답이 없어. 대부분이. 장성 빼고 다 답이 없다니까요. 뭐라 하실까봐 지금 장성 빼고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예산이 많더라고. 경기도 당시의 도 본청 예산이 31조, 그 다음에 시군구 31개 시군 다 합치면 70조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곳이. 저는 경기도를 초원으로 생각했어요. 저한테 제일 큰 대도시는 광주요. 그런데 경기도 올라갈 때 항상 회의 때마다 저 원장님이 전라도 초원에서 와가지고 광주를 제일 작은 도시. 왜냐하면 경기도는 100만 이상 도시가 4개나 돼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도시, 고양, 수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를 그냥 기초자치단체로 생각하지 우리만 광주를 대도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져오라 해서 우리 기관에 있는 예산은 제가 전혀 주라고 안 했어요. 왜? 예산을 줄여야 되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예산을 줄여야 되겠더라고. 2천억이나 돼. 일단 원장 월급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요. 원장 연봉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업무 추진비를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줘. 저녁마다 술을 먹고 소고기로 막 집어넣어도 돈을 못 써. 그냥 물어봤어. 야, 이거 다 어떻게 썼다냐 했더니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시간대별로 끄고 다니래. 여기 끄고 또가 이제 옆에 끄고. 그리고 직원들 가서 먹으라고. 계속 기자들 가서 막 사과해요. 너무 많아. 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원장들 있죠. 명예가 있잖아요. 차 나오잖아요. 기사 나오잖아요. 집 나오잖아요. 간사. 근데 연봉도 너무 많아. 그만뒀는데도 나중에 예를 들어 8월에 그만뒀다면 1월부터 8월까지 상여금이 그 다음 연도에 느닷없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7천만 원 막 이렇게. 그래서 전화해봐요. 월급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거기 비서실에 전화해봐. 경영실에. 몰라가지고. 돈이 진흥원에서 네 원장님 지난해 근무하신 거 특별 상여금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내 안 주고 아내도 몰라. 쓰기는 좋아요. 아내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국정을 운영할 때는 다 1억 미만으로 깎아. 동의하시죠? 한 사람 기관장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집, 차, 기사, 업추비, 월급. 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쟁탈을 하겠어요. 장선 국민의 0.1% 정도나 누려봤을까?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 다 그 일하고 있어요. 가서 2년, 3년 하고 쭉 꿀 빨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왜냐하면 일을 버리면 사고가 나. 혁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다. 그리고 해봐야 임기가 2년, 3년이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기 때문에 안 하고 잘 관리하는 게 좋지.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지적다. 잘 관리하다 나와요. 대체로 누가 일하냐? 거기 오랫동안 일했던 간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여기 혁신 했는데 혁신의 3중주가 있어요. 혁신은 본래 창의, 협동, 융합의 3중주예요.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혁신은 탁월한 개인의 리더십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 혼자 그냥 홍보하다 끝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조금씩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다양한 정책의 융합이 각자 이렇게 있던 걸 잘 직조해야 돼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세계적인 혁신가들이 합의된 혁신의 3중주 창의 협동융합.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기관에 돈을 달라니까 2천억이니까 기관의 돈이 막 하루 결제할 때 먹고 직원이 결제 막 10억, 20억 막 결제하니까 그걸 보겠어요? 맞는지? 뭐 주산 나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별 이상 없지? 확인했지? 결제해도 되지?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요. 그런데 500억짜리를 들고 갑니다. 가서 도에 가서 제안합니다. 그게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기왕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 우리 고향을 살릴 비책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전남 도에 가서 500억 달라면 500대 맞습니다. 500대 맞아도 그러니까 거기는 딱 가니까 이재명 대표 정도면 지사 정도면 주지 않을까. 갔더니 아무리 돈 많아도 저 촌에서 온 놈이 갑자기 무슨 실험을 한다고 500억을 주라면 거기도 500대 때려본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6개월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들어나더라고요. 40분 토론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주자했어요. 충분히. 왜? 소멸과 고사 임박한 이 농촌을 살릴 비책은 새로운 실험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도로 깔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주차장 만들 때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주차할 사람이 없어. 진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아니 우리 시골 영광 장성 상무대 우리 외가가 장성이에요. 장성이 우리 어머니 사선댁이요. 사선동 상무대 있는 인연이 있어서 왔다니까. 단양을 안 가. 거긴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우리 집이 지금 그 산 넘으면 상무대 묘량 쪽이고 묘량면 쪽이고. 근데 갑자기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11년 전에 그냥 좋은 시멘트 길이었어요. 우리 집 앞에가. 근데 1년 뒤에 갑자기 아스팔트를 깔고 있어. 그러니까 이장을 불렀어요. 지가 잘하네. 동네 후배요. 형님 싹 시커멓게 발라볼랍니다. 무엇으로? 여기 앞길 쫙 시멘트를 깨끗하게 발라보면 개운하게 내가 군에 요청해놨네. 하지 말아야겠어. 야, 왜 돈을 그렇게 쓰냐? 거기 10m, 100m 깔면 돈이 얼만데? 청년들을 불러서 월급을 좀 줘라. 영광군에 100명만 월급을 줘봐라. 11개 읍면에 10명씩만 좀 살게 해봐라. 빈집 수리비 하지 말고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애들이 요즘에 빈집에 못 살아요. 진해 한 마리, 한편 가서도 얘기했는데 진해 한 마리 나오고 도망간다니까. 얘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옛날 시골집 빈집 수리하고는 안 돼요. 오피스텔을 지어줘야 한다니까. 폐교를 원룸, 투룸으로 만들어주면 청년 한 명 그거 주면 저녁에 둘이 자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청년한테 오피스텔 하나를 줘. 월세 5만 원에. 그러면 저녁에 보면 둘이 자고 있어. 몇 년 지나면 셋대. 그런데 500,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빈집 수리한다고 해놓고 있어요. 거기 살지도 못할 때를.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얘기가 자꾸 새네. 큰일 났네. 뒤에 문 잠가보시오. 오늘 못 나가요. 왜냐. 그래서 하여튼 농촌 기본소 다 돌아갈게요. 그런데 야, 어떻게 할까?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더니 대표가 갑자기 지사님이 돈을 너무 많이씩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액수를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대략 지금 53만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50만 원 정도씩 주자. 한 명당 4인 가구면 200만 원. 월. 아니 지금 농민 기본소득 있죠. 농민수당. 그것이 뭔 수당이요? 용돈 수당이지. 여기 5만 원씩 주나요? 연 60만 원 줘요. 장성도? 위로금이죠. 농민들. 네? 농업이 안 보이자 농민이 군대 아닙니까? 농업이 안 보이자 농민이 군대이니 우리 군인들에게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이웃 함께 막걸리 한 번 걸쭉하게 마실 수 있는 정도지 그게 소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 50만 원 주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도 엄청 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월 50만 원이요? 그러면 내면 200만 원? 그러면 막 수십 명이 막 이주하면 어디? 이주하면 좋죠. 농촌으로 이주하라면서요. 근데 경기도는 전체 농업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인구 약 1380만 명, 지금 1400만 대비 농업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네, 30만.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해봐야 정치인으로서는 표가 안 돼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표가. 청년들한테 하면 표가 돼. 그래도 해보자 하더라고. 근데 돈을 조금씩 주자는 거야. 15만 원씩. 처음에 10만 원 얘기하더라고. 이게 싸웠어요. 그래서 아니 10만 원가 되겠습니까? 그때 막 10만 원이면 휴대폰 값하고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데다가 한 가정은 40만 원이면 외식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돈도 마음에 쪼잔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타협책을 내. 그냥 실험을 하지 말고 15만 원씩 쭉 줘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2년만 주자 했는데 그러고 제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인구 대략 3,500명인 면에
지금 작년 3월부터 아니구나. 작년 3월부터 지금 지급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돈을 주면 어떻게 주냐면 지역화폐로 줘요. 윤석열이가 싹 없앤다는 지역화폐. 하여튼 이 새끼는 좋은 거를 싹 없애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르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천공스승 만나서 잘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천공스승 말만 듣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잡혀가지고 우리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2번 갔다 왔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 때 한 번 더 들어가면 되지. 상관왕이. 그런데 지역화폐로 딱 주니까 어디서 써야 돼요? 그 지역에서 써야 돼요. 어떤 빵집, 찻집 다 생겼지 않았겠어요? 아니 3,500명이 지금 이거 늘고 있어요. 주소지 이전하고 그 다음 달부터 줬다니까요. 애 딱 출생신고하면 바로 주기로 돈을. 괜찮죠? 자, 이런 얘기하면 또 국가를 엄청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뒤에서 그래. 돈이 어디 있다. 돈 얘기하지 말아야죠. 돈을 어디 있을까? 자, 아스팔트 깐데 쓸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집, 우리 동네 5가구 산다니까요. 5가구인데 인구 10명이에요. 우리 집 5명. 다시 한번 5가구인데 인구 10명. 우리 집 5명. 10년 안에 올킬. 10년 안에 올킬 다. 근데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 그럼. 저 끝집까지 까맣게 깔아. 차는 있어요. 차는 다 유모차 할머니들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하냐. 내가 막 비판을 했거든요. 도대체 군수 어떤 놈이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을 뽑아놓으니까 말이야. 청년들을 유치하고 무릎 꿇고 동네에 한 명 하면 마을의 디자이너로 모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박수치고 현수막 걸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꾸 나가서 무슨 경찰서장했네 고시 됐었네 이런 놈들 좀 붙이지 말라고요. 그럼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뭐 먹었어요? 나가야 성공하는구나. 뭘 걸어놔야 돼요 여기다가. 동네 얘기 한 명만 나면 걸어놓으라니까요. 박노원님의 탄생을 온 마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또 운전하고 가면서 외부에서 장성 여행 갔다가 야, 이 동네는 정말로 여기 살고 발 딛고 사는 사람들, 시민, 주민들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예우하는 거야. 한 아이의 탄생을 온 마을이 박수를 보내줘.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서울서 대장 노릇하다가 선거 때 되면 나온다고 군수 나온다고 나오면 목 잘라버려야지. 박노원 빼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막 저한테 항의잖아요. 그 한번 강혜원 원장님이 박노원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잘 알아두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운전하고 오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온 동네에다가 이제는 무슨 군청 사무관 승진도 걸어놔. 창피해 죽겠어. 지기 집안의 경사지 뭐라 걸어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여기 장성군에 무슨 어디 대학교 이런 데다 떡이라도 좀 냅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존감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야, 밖에 나가야 성공하는구나. 야, 여기 절대 지방대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인서울 해가지고 어디로 다녀야. 꼭 또 서울대 갔다고 붙여놓은 놈은 뭐요? 서울대 갔다고 붙여놔. 걔는 고향에 나중에 못 온다잖아요. 서울대 갔다고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 어서 어디 뭐 장차관이라도 안 하면 동네 오면 그게 네가 그때 서울대 갔어. 요새 뭐더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뭐 서울에서 어디 뭐 자영업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 가서 뭐라 하잖아요. 서울대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동네에 못 와버려. 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카페 생기고 빵집 생기고 거기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앞에는 연매출 10억 이상 그 업체에 가서는 또 못 써요. 어려운 데 가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괜찮죠? 돈 얘기하지 마시라 했죠.
15년 동안 출산율 올린다고 대한민국이 쓴 돈이 380조입니다. 연 25조씩. 차라리 낳았으면 1억씩 줬으면 돼요. 지금 인구 지금 100만 명 베이비 부모 100만 명 한 해 낳다가 지금 25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합계 출산율 0.78명 OECD 최하위. 나라가 망해요. 지역 소멸이 문제가 아니죠. 국가 소멸이 문제죠. 지금 5천만에서 3,500만대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저 지역 지방 의원부터 저 국회의원까지 모두 다 머리 맞대고 이 국가의 소멸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지금 헝가리 모델이 나왔어요. 헝가리 모델. 헝가리가 출산율 뚝 떨어져 쭉 올라왔어요. 지금. 이유를 보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그냥 애만 있으면 다 대출을 그냥 몽땅 다 해줘. 이자 안 받아 그럼. 사업을 하려면 애기를 낳아야 돼. 애 낳는다고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대출해줘 거야. 그리고 애 낳으면 무료. 이해가 되셨죠? 장성이라고 왜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성남시에 우리 이재명 지사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무상교복이라는 이런 돈을 만들었냐 했더니 그러더라고. 네,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일단 예산안을 가져오라 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70% 싹, 30% 아래 싹, 100원이면 70원으로 깎고 너도 깎고 모든 무상이 다 깎았대요. 항의하겠죠. 죽는 거 하겠죠. 이러면 인건비도 안 된다 이랬죠. 인건비도 안 된다니까 나가라겠대. 인건비를 못 준다니까 네가 나가라겠대 그냥. 거덜했더니 저항하다 저항을 안 트래. 그 다음에 예산을 바꿨더니 다 70%로 맞춰서 왔더래. 그래서 뭐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로등이 하나가 깜빡깜빡하면요. 아, 갈 때가 됐구나. 그래갖고 온 가로등에 전문용어 전부 담아. 다 바꾼답니다. 왜? 그걸 또 가서 그거 그때 하려면 이렇게 갈 때마다 하려면 품이 많이 들잖아요. 아, 수명이 다 됐구나 해서 또 예산이 세워져 있어.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 수명이 그래. 이거 다 간대요. 못 갈겠대요. 하나씩 갈아라 했더래. 떨어지면 가서 가리고 떨어지면 가서 갈아라. 그래 예산이 낭비 안 되게. 그래서 그 돈으로 무상교복, 그 다음에 청년 배당하고 그렇게 돈을 준 거예요. 산후조리원 만들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을 쓰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돼? 제가 정치인들한테 절대로 골프하지 마. 잠깐만요. 혹시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자녀 중에 절대 제가 특정 운동, 스포츠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왜냐? 골프장 가면은 누구랑 갑니까? 1번 수급자, 2번 차상위겠지, 3번 독거노인. 이렇게 합니까? 정치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 정치인의 사상과 노선은 어떻게 생기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민을 만나면 농민들의 애환을 듣기 때문에 친농민적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의 갈등과 그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골프는 누구랑 하냐? 이미 객장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럼 쓸 것이에요. 그럼 정치를 안 해야지. 그럼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 계속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 사장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야 한다 소리 딱 들으겠다. 노동시간. 주 4일째는 주염을 하고 주 4일. 지금도 죽었다고 그래. 공기를 맞춰야 돼. 그냥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좋겠다고. 그분들 아니 일부 만납니다. 다 건설에서 하세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그분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제가 어떤 정기업 하는 사장님을 만났더니 죽겠다고 그래. 아침에 오전에 1시간씩 교육받아야 된대요. 사장으로서 빨리 일을 내야 되는데 나가서 매일 교육 안 받으면 벌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다 사고 나. 근데 사실 안전 문제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과거하고 다른 시스템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와서 늘 경청하는 사람.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결 안 해준다고 능멸하면 안 돼요. 정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 보상법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국회 앞에 가면 자녀들 막 분신하고 이런 분들 맞아가고 죽은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막 80, 90대 가지고 국회 앞에 내내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현재 169석. 못해요 그걸 지금. 그럼 저한테 계속 제가 당의 일을 보면 이재명 대표님한테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는 저기 성남하고 경기도에서만 일해가지고 전국에 이재명 대표님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남에도 없어 저밖에. 아이 별로 안 믿어주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586도 몰라. 빚진 사람이 없어요. 빨리 대통령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빚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자리 막 나눠주지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공모로 뽑아요. 전라도 저 촌놈을 왜 뽑았겠어요. 영광에서 공동체 한다고 있었는데 생긴 것도 이런데 오작동 때문에 왜 뽑았겠어요. 변방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걸 주목해서 그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진상 실장이 우리 공동체 와가지고 지켜본 거예요. 경기도 농정에 혁신농정을 하기 위해서 캐스팅한 거예요. 오랫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대선 출마하고 떨어져 버려. 거기 계속 해먹었으면 연봉도 많고.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를 가지고도 정치란 들어주는 것이 1차예요. 해결은 2차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 군 의원님 불러가지고 아 새끼가 여기 저도 후배님이 나천원 의원님이 후배인데 무슨 장성 이사 무소속을 왜 찍어주고 그래요? 야 대단한 혁명의 도시요. 나는 언제부터 저분이 민주당 했더니 무소속이라더니 대단하고 잘해버렸어요. 막 이래도 막 여기도 찍어버리고 저기도 찍어버려 무서운지 압니다. 아셨죠? 단 나처럼파요? 박수를 안 치네. 그리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9년 한다 했을 때 엄청 당황했거든요. 별로 정치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무소속으로 나오고 용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무소속 나오면 다치잖아요. 너 말을 강의를 잘 못하고 있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면 정치란 저런 분들이 군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주는데 맞아요. 옛날에 친했는데 들어갈 때는 제가 내 말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9년 되더니 이 새끼가 말도 안 들어주고 동네 앞에 뭐 사업 하나 주라 하니까 또랑치는 사업 있잖아요. 포크레인 알고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분들이라대. 안 주면 죽여온다더만. 중장비. 나 이해 알았네. 왜 저렇게 길을 멀쩡한 길을 파고 제끼고 연명을 아까 봤더니 그거 안 주면 죽여본대 또. 야 그리고 영광은 지금 10만원씩 다 줘봤잖아요. 10만원씩 다 줘버렸어요. 당선되자마자. 아니 강의하다 숫자를 틀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야박하게 눈깔 뽑으면 심사하는 것이 100만원씩 줬잖아요. 우리 집 얼마 받았겠어요? 500만원. 우리는 좋았거든요. 우리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소득론자이기 때문에 잘했다 했어요. 매월 100만원씩만 나오면 되겠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런데 동네 그 중장비하는 후배가 왔어요. 훈수 이 새끼 죽여달라고 그래. 왜? 니네 집은 돈 안 줘버렸냐? 내가 그랬죠. 지기 집도 400만원이요. 아니 형님 그걸 그렇게 쓰면 된대요. 다 깎았다니까 예산을. 동네 개척 까는 거 길 깔고 해야 되는데 농로 정비 돈 예산 다 깎아버렸다니까 형님. 망해질 거 사업이. 수업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벌었냐 이 새끼야. 깜짝 놀랐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결단해보는 거. 한 번씩 그렇게 해보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막 저런 분들이 내 영업 안 들어준다고 욕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내 앞길에 인구 10명에 5명이 우리 집인데 거기다가 아스팔트 깐다고 그걸 욕할 줄 아는 수준이 돼야 한다. 이 말 장성 국민.
왜 저 집은 깔아주고 우리도 안 깔아줘? 요가면 그때부터 타락한단 말이야. 나라 돈 다 공돈이기 때문에 만들 써버려라 망하거나 말거나. 온 동네에 망해버리고 이 땅 다 싸게 우리가 사버렸단 말이야. 우리 형님 꿈이 묘량면을 사본 거예요. 지금 이장이에요. 이장 할 사람도 없어. 그 뒤에 강씨라도 깡깡하게 하지 계속 이장이에요. 독재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총 맞아 죽는다 했어. 18년은 버티지 마라. 꿈이 뭐냐면 다 가면은 울타리 딱 치고 다 사본다 이거예요. 돈도 엄청 벌거든요. 저기 수원에서 돈 벌라고 내려왔어요. 가니까 VVIP요. 농협이 제일 좋아요. 현금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마다 거의 황제 대우를 받아봐. 후보들이 정신 나간 후보들이 가고 이제 표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어른들이 저 이장 말 한마디 이러면 한 20표 30표 되니까. 언젠가는 내가 그 공동체 한다고 갔더니 꽃다발을 가져왔어. 꽃다발을 5만원짜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막 줘로 막 안 주면 안 찍어본데 그리고 시골 사람들 정직하게 받은 만큼 바로 찍었다고 막. 우와 받은 만큼 정직하게 찍었네요. 농협 조합장도 받은 만큼 찍었다. 수협도 받은 만큼. 군의원도 돈 없으면 안 된다. 영광 군수 나오려 최대 40억 원 필요하다. 저보고 영광 한평 담양 장성 국회의원 출마하라더라고. 될 것이라고. 이재명을 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출마할 의지는 있으나 돈이 40억이 없습니다. 10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0억이 없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능멸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돈 주고 된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헌신하겠어요? 쓴 돈 2배로 벌려고 최선을 해서 뽑고 꿀 빨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한 사람이 영업 줘야 되고 없는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장성군이 6천억 시대에 돌입했다고 내가 기사 다 찾아봤어요. 군수님이 김한정 군수님은 5만 시대라는데 내가 보니까 5만 군이 4만 2,800 몇 명이더만. 지난 2013년 5월 말자로 4만 시대 못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물어보니까 장성에 사는 사람 주소집에 있고 안 사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광주의 위성도시라. 가깝게 봐. 내가 볼 때 장성 국민 오늘 다 온 것 같아. 자, 2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쓰려다가 이렇게 지역에 가면 어른들도 계시고 또 마이크 잡고 PT 보고 쭉 가면 다 뒤돌아보면 다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 대체로 그냥 뭐 전화 받는 척하고 밖에 나가보고 거의 안 나가시네. 강의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2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기본소득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동의 시대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 가운데 항상 불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을 때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소득 격차가 생깁니다. 모든 이 혁명의 시기는 다 그랬습니다. 얘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불행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주 4일째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의 모든 기업에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주 5일째 할 때 나라 망한 줄 알았죠? 아니 주 5일 한다니 나라 망한다고 그때 난리 났잖아요. 주 4일에도 안 망해요. 그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비약적 확대, 이 예산을, 이 소득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빨리 국민적으로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농촌뿐만 아니라 소도시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지금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의 모든 곳에서 할 수는 없지만 장성 정도의 규모에서 그런 기본소득 도시를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돼요. 장성 한평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한평발전 연구원 원장님인데 제가 한평이 발전할 리가 없어요. 장성으로 흡수 통합을 해야지 안 돼. 제가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한평 국민이 3만 1,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한평의 국향대전과 나비축제 있죠. 나비 숫자와 국화꽃송이 숫자가 더 적어. 다시 한번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와갖고 나비꽃 보고 그 국향대전 와갖고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살고 있는 원주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모두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한평에 가면 정말로 살만한 도시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주라는데 마리날레다라는 그 자치도시에 갔는데 인구 3,000명밖에 안 됩니다. 미연이야.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줄지 않냐? 그랬더니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가서 전부 다 유학 갔다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좀 취직하고 있다가 못 살겠다 여기서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와요? 둘이 돌아와요? 대체로 여성들 한 명은 달고 돌아와. 그래서 인구가 청년 인구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 협동조합,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협동조합 도시예요. 어떤 때는 거기를 막 공산주의라고 해요. 너무나 더불어 잘 사니까. 시장이고 뭐고 이런 계급장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임대주택에 살아요. 거기는 파출소가 없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안전을 보장하니까 마을 총회에서 결정했어. 야, 저거 경찰서 괜히 예산만 들어가니까 없애고 저걸 복지예산으로 쓰자. 그리고 가까우니까 주정부에서 사고나 도둑질하거나 뭐 누가 저거 나쁜 놈 오면 주정부에서 경찰 출동하려 하자. 동네에 두지 말자. 하고 없애버렸어요. 그 들어가는 예산을 다 복지예산을 쓰고 있어. 괜찮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을 총회를 열어. 3,000명 지금 올라오라고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오면 소리 나옵니다. 왜냐면 정보를 못 들으니까. 거기는 서기가 있어가지고 뭐 기록하거나 이렇게 전달지 줘가지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요. 가서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몇백 명씩 가고 총회를 해. 근데 총회할 때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남녀노소 계급장 있든 없든 간에 손들면 절대 야 그만 말해 소리 안 해. 적당한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충분히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말하면 어른들이 한 80 어르신 얘기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뒤에서 청년들이 다 노인네 또 마이크 잡아 시할 때도 시할 때도 안 갈란다 이제 모임에.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뭐라 그래요? 20대 청년이 마이크 잡으면 아이 정말 새끼가 자꾸만 새끼가 어른들 앞에 잘난 척해 사람 알아 이 새끼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반말해. 어이 자네 그녀하고 나하고 친구네. 뭔 상관이야 그녀하고 친구. 존중해줘야 돼요. 10대한테도 말 올려주고. 총회잖아요. 회의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배려받으니 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마드리드 같은 데서 살인적 경쟁에 지쳐가지고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와서 내가 사는 데가 제일 좋아. 살았다.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장성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가야 한다. 장성이 안 된다. 이런 삶이. 야 이발 사람이 싫어. 서울 나가야 돼. 아버지처럼 살리시고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다 뭐 지역 혁신하고 소멸을 막는데 지 입으로 지역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 자식도 못 살고 자니. 그래놓고 또 이런 말이에요. 와서 정치나 해라. 땅 팔아고 돈 줄란게. 한 20억이면 된다더라. 여기는 정직하게 찍어줘본다. 10만원 받으면 10만원, 20만원 받으면 20만원. 확실하게. 장수 국민은 참 내외가 일치해야. 안 되겠죠? 내년에는요,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단 1원이라도 현금 내는 손목을 잘라야 됩니다. 네가 역사의 역적이고 이 지역의 배신자다. 이 새끼야. 이래야 되겠는데 정말. 아셨죠? 네. 불평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회 실험을 꼭 한번 해봅시다. 제가 대한민국 말고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이 기본소득의 대가들을 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구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이미 선진적으로 빨리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다. 대한민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30년 전에 우리 모델이 일본이었잖아요. 막 일본 칭찬하잖아요. 일본 막 시계 막 이런 거 만들면 역시 일제야 일제 막 이렇게 했죠. 아직도 윤석열이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우주 살다 나왔는가 뭘 감옥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국가입니다. 미국 따라가는 거 영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실험과 시도, 정치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과감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거를 보러 오는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장성이 전 세계의 정책 선진도시로서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노란색만 칠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왜 옐로우 장성이에요? 모두 저수지에 써져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일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광 사는 사람도 옐로우 장성의 옐로우 의무를 몰라볼 정도 홍보에 실패했는가? 부구수 때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홍보한 이거 괜찮지 않아요? 기본소득 장성 기본소득 비엔날레, 장성 기본소득 엑스포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건희 초대하면 돼요. 불평등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 재산이 100억이 넘는 거 손 한번 들어. 난 100억이 넘는 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를 만진 거였죠 이렇게? 깜짝 놀랐네. 자, 장성 국민 모두를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과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도 항상 존중하고 예우하는 그런 협동의 공동체, 우애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천박한 언어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누가? 사업가 이명박. 지위 고하 막론하고 인문학이 멸종된 그런 사회에서, 인문적 품격이 멸종된 사회에서 저 애기나 할아버지나 인사는 부자 되세요. 이게 뭡니까? 부자 되세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행복하게가 아니고 부자 되세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불평등은 해소해요. 늘 제가 어디 가나 불평등 전문가로서 얘기합니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소득의 46%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를 다 가져가.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위 50%, 10명 중에 아래 5명이 소득의 16%로 그놈 갖고 싸우고 삽니다. 자산, 부동산까지 포함한 자산까지 하면 하위 50%가 전체 6% 가지고 물어뜯고 삽니다. 우리끼리 물어뜯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100억 부자 없으면 돈 자랑하지 말고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하위 50%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과가 10개 있는데 한 명이 5개를 먹어버려. 근데 나머지 9명이 그 나머지 5개 먹으려고 싸우고 물어뜯고 쥐기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놈이 뭐라 하냐 보면서 아이고 걔 돼지더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어떤 정도냐? 과거로 보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는 만큼 폭동 수준인데 누가 안 가르쳐줘 버리냐? 아는 사람이 안 가르쳐줘요. 이런 통계를 MBC KBS가 공중파 레거시 방송이 매일 저녁마다 보여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당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저 새끼들 뭐냐죠? 저게 정당한 부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야, 이 국가가 재작동되는 게 맞아? 세금이 온당하게 쓰이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서도 부자 감세를 시켜줘? 야, 이 새끼고 그럼 뭐 하겠어 여기서? 동학 농민혁명처럼 가보 농민 전쟁이 일어나겠죠. 야, 집강소를 세우고 저것들 불태우자.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정보와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마을마다 강당을 열어서 강학 이른바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9년 하면 뽑을 때 손이 덜덜덜 떨려야 돼요. 얘가 사기꾼이냐 아니냐. 군수하면 뽑을 때 정말 군수하면 뽑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집안이 누구랑 친하다더만 이번에는 거기를 밀세 일으키면 안 돼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 와서 질문해야 돼. 야, 앉아봐. 200명만 모여도 옵니다. 정치할 사람은 100명만 모여도 옵니다. 와요. 와갖고 대본 없이 보좌관 없이 비서관 없이 야, 앉아. 질문할게. 너 답 있어? 아웃. 아셨죠? 예. 내년에는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예? 그 불평등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 이게 정치의 본질적인 사명.
장성을 보면 장성 안에서 다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장성 공동체 30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김대중이 위대한 것은 그냥 위대한 게 아닙니다. 호남 사람이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선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위대하지만 김대중은 97년 IMF라고 하는 전쟁보다도 더 험악한 국난 과정에서도 30년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IT 고속도로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동의했겠어요? 당장 죽겠는데 뭔 IT고 뭐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IT가. 그런데 DJ는 과학기술과 인터넷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미래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어쨌든 장성이 다른 부분보다도 정치 선진 도시로, 그래야 장성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런 정치의 정상 작동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비행기로 장성 공항 정도 만들어서, 공항을 이번에 무한 아니라 장성을 가져야 될까? 전 세계에서 장성의 그런 기본소득 엑스포, 기본소득 비엔날레를 구경을 하고 가게 됐어요. 10대 청년이 기본소득 도시에서 느낀 바, 80대 우리 어르신이 이 나라를 만든 중추였던 우리 어르신, 내가 노후에 국가는 국민의 집이라 했어요. 국가는 국민의 집. 즉 장성군은 장성 주민들의 집이, 여기서 이런 정책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아스팔트 대신 공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길을 만들고, 이게 다 문명도시의 특징들이거든요. 문명도시. 그래서 그런 질 높은 도시를 만드는 중심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치를 불편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정치를 접대하면 정치인들로부터 지배받습니다. 자, 정치를 접대하면 정치인들로부터 지배받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정치인들만 좋은 세상이 됩니다. 정치인이 빛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는 밤하늘의 별빛을 빛내는 어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자꾸 마이크 잡으면 안 됩니다. 누가? 시민 한 명 한 명 마이크 잡을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 그래서 민주주의란 뭐냐? 마이크 한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에서 미래의 어떤 정치 DJ 이후의 걸쭉, 정말 그런 어떤 정치인도 배출하고, 장성에서 이제 장성 아카데미를 넘어서 장성 정치 아카데미 한번 열어보십시오. 장성 정치 아카데미 괜찮지 않습니까? 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해봐야 2시간, 한 달에 한 2시간 못 써요? 우리 선생님들 노래방 가도 2시간씩 놀더만. 그것도 여름에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2시간씩 투자해서 공부하면 장성이 바뀝니다. 이 정도 숫자면 지역에서 어디 가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보이는데 사왔어 혹시 여기서? 일당 그런 거 아니죠? 자, 이 정도 규모로 장성을 한번 그런 큰 어떤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잘 선택해서 장성의 30 미래를,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첫 번째는 불평등 문제, 두 번째는 소멸 문제,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신경제 패러다임을 탑재하는 문제, 네 번째는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사회 대전환. 이게 정치 리더들이 할 일인데 장성이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가능하다. 4만 3천의 도시를 10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4만 3천이라도 장성을 가장 본인이 자부심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데 기회였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정치고, 그것이 정치가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